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날씨는 좋았는데 증시는 안 좋았죠. 그래서 더욱더 속상한 한 주였습니다. 주간 브리핑 요약하면서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글로벌이랑 미국 증시 모두 다 하락이 나왔고 파월의 한마디가 금요일날 엄청나게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크 트레이딩에서는 수익난 기업은 매도하고 하락한 기업은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나라가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나 오른쪽에 중국이 많이 빠졌는데 알리바바가 9.4%나 하락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봉쇄를 하면서 성장률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지켜봐야 되고 섣부른 투자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또 초록색을 비치는 기업, 국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가운데 아래 보면 ASML이 다 떨어질 때 혼자 1.6%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오히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고 매출이 2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61%나 깎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는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주가가 올랐는데요. 심지어 올해 20%나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1분기 이렇게 안 좋았다면 2, 3, 4분기 엄청나게 좋아질 거란 예견이니까 우리가 ASML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를 보면 역시나 많이 빠졌는데요. 제 계좌도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정말 속상한데요. 빅테크 기업을 보면 엔비디아는 8%, 구글은 6% 빠졌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있었던 넷플릭스는 36.8% 급락이 나왔죠. 11년 만에 첫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래 비전이 흐지부지해진 기업들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건 반대로 올라간 기업은 뭔지 실적에서 봐야 되는데 가운데 보면 초록색 빛을 발하는 기업이 있죠. IBM입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ASML이 좋게 나타났고 IBM도 그렇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 브로드컴이죠. AVGO 그리고 인텔을 보면 초록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왼쪽 아래 보면 은행 관련된 기업들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이렇게 갈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52주 동안 고점 대비 하락률이랑 저점 대비 상승률은 1년간의 차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5% 하락해서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43%인데요. 제가 이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 오른쪽에 보면 저점 대비 상승률이 45%죠. 조만간에 이 고점 대비 하락률이랑 저점 대비 상승률이 교차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는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어느 정도 거품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 되는 순간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빠졌다.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다가가도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테슬라 같은 기업은 저점 대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크죠. 그리고 이 갭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만큼 계속 고공행진한다는 이야기죠. 거품이 껴있긴 하지만 상승 모멘텀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기업의 힘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내려오면은 KRBN이 이번 주 5% 상승해서 고점 대비 하락률 9.7%가 됐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기업 탄소 배출권인데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이런 거 하나 넣어두시면 주식이랑 다르게 가니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정말 모두 다 같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적게 빠진 건 유틸리티인데 1.59% 그리고 많이 빠진 건 원자재인데 3.5%입니다. 이렇게 빠진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놓고 보면 그나마 방어를 잘하는 섹터가 두 개가 있었는데 리츠랑 경기방어주입니다. 부동산이 그래도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경기방어주 하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 두 개를 말씀드리면 월마트랑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배당 관련된 기업, 소비재 품목이죠. 이런 기업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이번 주에 많이 빠진 게 에너지인데요. 많이 오른 만큼 하락폭도 컸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시장을 봤더니 이번 주 3%가량 빠졌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빠졌나 봤더니 중형 성장주가 4% 하락이 나왔습니다. 배당 기업들은 그나마 잘 지켜주고 있는데 SCHD 정말 안 빠지죠. 이번 주 1% 하락이 나왔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TQQQ가 6% 하락이 나왔고 정말 모두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이번 주 반도체 기업들이 선방을 잘했죠. SOXX가 1% 하락하면서 방어를 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6% 하락이 나왔고 청정 에너지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간 섹터가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보면 VNQ라고 리츠 상품인데 1%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꾸밀 때 VNQ를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요. 포트폴리오 관련된 영상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이고 오른쪽은 배당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는 뭐냐 봤더니 역시나 메타 플랫폼이 가장 큰데요. 마이너스 50%를 넘었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하락률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넘어와서 배당을 보게 되면 이번 주 파이자가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 하락률 22%를 차지하고 있고 홈디포도 28%로 하락폭을 기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슈 러시, 순매수 탑5랑 중요 기사 5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엔비디아가 1등입니다. 1254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TQQQ랑 SOX에 나스닥이랑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이죠. 요 두 개 항목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SOX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상품 강하게 매수를 했다고 제가 차트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엔비디아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OXL 차트를 먼저 볼게요. 지난주에 이걸 보면서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지금 굳이 들어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 제가 쌍바닥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높아졌을 때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최저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내 돈을 손실나지 않게끔 투자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닥의 높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바닥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아직도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이런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볼게요. 이번 주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오른쪽을 보면은 210선을 지켜주면서 박스권을 행보하는가 싶었는데 210이 아니라 19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건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는 반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5월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 5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월인데요. 파월 입에서 0.5%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증시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되는데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이라든지 혹은 소비자에게 제품가를 전가할 수 있는 기업, 순이익을 많이 남겨먹는 기업 이렇게 관심 가지시면 좋습니다. 테슬라가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그리고 P&G랑 하이네켄 같이 식료품 기업들도 제품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우리는 눈을 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K팝인데요. 한국엔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ETF가 상장한다고 하는데 요거 나오면 한번 소개 드려 볼게요. 세 번째로 유로존 4월 PMI 지수가 호조세를 띄었는데 특히나 서비스업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데 서비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엔데믹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을 만난다고 합니다. 26일에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전쟁이 끝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일본에서 말한 거랑 비슷한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제품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그거는 투자자로서 괜찮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를 좀 지켜봐야 되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실적 발표 이번 주에 했던 기업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실적 발표한 테슬라를 볼게요. 5일 동안의 차트인데요.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그걸 다 반납할 만큼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건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테슬라의 실적이 도망간 게 아니라 대외 환경으로서 떨어진 거죠. 그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그리고 지금 2022년 2분기 예상치는 작게 잡혀 있지만 항상 예상치를 깨는 실적을 나타내니까 2분기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ASML을 볼게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또 주가가 올랐는데 그걸 또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ASML은 좀 특이한 건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치는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예상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걸 다 반납할 만큼 주가가 내려왔다는 건 우리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증시가 좋았다면 오르고 올라서 우상향을 그려갔을 건데 실적은 이미 나왔는데 답은 나왔는데 주가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돌아오는 주에 실적 발표 일정을 볼게요. 25일에 코카콜라가 있고 26일에 펩시 그리고 27, 28, 29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있죠. 구글, 마소, 애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우리가 실적이 좋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더니 역시나 실적이 다들 좋게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돌아오는 주에 실적 발표하는 두 개 기업을 볼게요. 코카콜라랑 퀄컴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달 동안의 차트를 봤더니 코카콜라는 많이 올랐고 퀄컴은 반대로 떨어졌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퀄컴 같은 기업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죠. 반도체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이거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코카콜라는 지금 배당주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고 내려간 주가는 반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결국 확률 높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딜 투자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의 연도별 차트를 보면은 2000년도, 2008년, 2018년도에 나스닥의 연도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22년도 오랜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연말까지 계속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겠죠. IT 버블, 금융위기 때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빠질 때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하고 기다려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 되죠. 반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득하니 견디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조금씩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트레이딩입니다. 아크가 어떤 회사에 집중하는지 지켜보면서 거래 내역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에 7.4%였고 텔레닥이 5.9, 코인베이스가 4.8%였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테슬라는 동일했습니다. 텔레닥은 0.1% 떨어지는 5.8이고 코인베이스는 0.2% 올라서 5%가 됐습니다. 주가 변동폭으로 이렇게 바뀐 건지 아크에서 매매를 한 건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난 건 매도이고 에메랄드색은 매수입니다. 테슬라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때 아크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코인베이스, 로큐, 준비되어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크 탑5 기업의 이번 주 성적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연히 테슬라가 1등이죠. 2%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꼴등은 로키입니다. 12.8% 하락이 나왔는데요.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하락했죠. OTT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 3, 4등은 준비디어, 텔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상위 20% 해당하는 30개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이번 주에 샀는지 팔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0.5% 내외로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만큼 거래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강하게 매집한 기업은 두 개고 매도한 기업도 두 개인데요. 테슬라랑 스포티파이는 매도했고 쇼피파이랑 로빈후드는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한 기업, 매도한 기업 차트 하나씩 볼게요. 테슬라는 실적 발표하자마자 11.3%가 상승이 나왔죠. 로빈후드는 고점 대비 10.9% 이번 주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도 보이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모습도 있어야지 트레이딩 할 때 수익률을 조금씩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타이밍 매매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내게 맞는 선택을 꼭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